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귀네 카운티 로렌스빌 지역에서 성인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가정폭력 살인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경 로렌스빌 클리어워터 플레이스 400번대 블록의 한 주택에서 복지 점검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주택 주변을 살피던 중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고 강제로 출입문을 열어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 안에서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2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 한정을 회수했으며 현재 이번 사건을 가정폭력 관련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8일에도 같은 거리의 600번대 블록에서 살해 후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2달 사이 2번째 치명적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사람의 정확한 관계, 사망 원인, 총기의 종류, 이 주소지로의 이전 신고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남녀의 신원은 현재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귀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진 사람은 귀네 경찰서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귀네 카운티 검시국은 2사람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 민주당 주도 주 정부들이 수혜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스냅, 즉 연방 보충 영양지원 프로그램 식품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냅은 미국 내 약 4,200만 명의 저소득층이 식료품 구입을 위해 의존하는 핵심 복지 제도로 이번 조치가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2일 트럼프 대통령 주재 내각회의에서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정부가 스냅 수혜자에 대한 이름, 신분, 자격 관련 핵심 정보를 USDA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급 중단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냅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각 주가 신청, 심사, 지급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연방농무부 산하 식품영양서비스가 프로그램 전반을 감독합니다. 롤린스 장관은 이미 자료를 제출한 29개 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로 확인된 18만 6천 명이 여전히 급여를 수령 중이며 35만 6천 건의 중복 등록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에도 스냅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불법 수급, 낭비, 사기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스냅은 미국 최대의 식품 지원 제도로 연방 예산이 직접 투입됩니다. 이 수혜금은 EBT, 즉 전자급여 카드를 통해 전달되며 식료품 구매에 사용됩니다. 농무부는 이미 스냅 수혜자 전원에게 재신청 절차를 밟도록 요구해 프로그램 자료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 정부들이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실제 지급 중단 또는 보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혜택 중단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갈등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구금 사태가 발생한 미 조지아주를 방문해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성환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국장은 9월에 발생한 사건이 과거에 일이 되길 기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2일 AJC가 보도했습니다. 이 국장은 AJ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미국에 영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근로자가 구금된 한국인들처럼 고통받는 대신 미국의 사업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대접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의 일환으로 조지아주를 방문한 이 국장은 현대차 등 한국 기업 투자에 대해 이러한 오랜 관계는 한국 기업에 있어 산소와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미국 조지아주에 세 번째로 많이 투자하는 국가이며 현대차 메타플랜트, 기아차 조지아 공장, SK 배터리, 하나큐셀 등 다양한 한국 기업이 조지아주에 진출해 있습니다. 한편 이 국장은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했다면서 그 이유로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을 꼽았습니다. 그는 현대차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최근 중국 시장 점유율 감소를 예로 들며 한국 기업에 있어 중국은 더 이상 경제적 기회가 아니며 오히려 경제 산업 분야의 경쟁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발생한 반도체, 컴퓨터 칩 공급 부족 현상은 미국 정치권에 있어 미국 국내 생산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한국 기업은 그러한 미국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제조 부흥을 원한다면 한국이 기꺼이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티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으로의 입국 금지 대상국을 현 19개국에서 30에서 32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CNN 방송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입국 금지 대상국 추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대상국 리스트가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금지 대상국을 약 3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조만간 대상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됐고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부분 제한국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달 26일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겨냥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가 어디인지, 이주의 영구 중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논 장관은 전날 X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을 알리며 나는 우리나라의 살인자, 기생충, 복지정책 중독자가 넘치도록 한 모든 형편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인 LSO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미국 사회의 요청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에는 핸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원문 연주가 포함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SO는 한국인이 이끄는 단체로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SO는 박평강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활발한 예술 활동을 이어가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은 2부 구성으로 마련됐습니다. 1부에서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주요 곡들이 연주되며 소프라노 디에나 패터슨, 소프라노 이은경, 테너 세스 피터슨, 그리고 하프시코드 연주자 김양선이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과 함께 무대를 이끕니다. 또 2부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모음곡인 호두깎이 인형 주요곡과 다양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연주되며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 풍성하고 감동적인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특별음악회는 지역사회 여러 기업과 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아메리칸 델리와 킬리안 힐 크리스천 스쿨이 특별 후원하며 KLICHS, 내셔널 서플라이, 정준 법률사무소, 청담 레스토랑이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LSO 측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심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6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홍수가 발생한 스리랑카와 태국 사망자까지 합치면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2일 AP,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최근 폭우가 내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 지역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이날까지 659명이 숨지고 475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442명이던 사망자 수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이틀 만에 2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북수마트라주, 서수마트라주, 아체주 등 3개 주에서 이번 홍수로 2,600명이 다치고 57만 명가량이 집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도로가 파손되고 통신망까지 끊긴 일부 지역에서는 구조대가 아직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 EFE 통신은 인도네시아 피해 지역의 전체 손실액이 4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3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